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 조선소들과의 비교 세 번째. 이번 동영상이 다른 국가 조선소들 비교의 주제로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싱가포르입니다. 앞전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싱가포르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생각,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이유로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얼마만큼 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에 있는 조선소에 대한 소개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조선소의 배경, 구성, 그리고 좀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싱가포르 조선소 내부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시간 좀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상당히 많다 보니 정리하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일단 얼른 들어가 보시죠. 싱가포르 조선소에 대한 소개입니다. 싱가포르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케펠 심야드와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생콥 마린이라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두 개 조선소 다 좀 흥미로운 것은 조선소를 싱가포르에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자막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대로 생콥 같은 경우에는요,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브라질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고요. 케펠도 또한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미국, 브라질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선소에서는 그 나라의 산업 환경에 맞춰서 조선 또는 해양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조선소들 간의 시너지 효과, 협업을 펼치고 있기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현대삼성, 대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게 경쟁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조선 산업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열사로 조선 외에도 통신, 부동산, 금융, 에너지, 해양 산업 등 반개 산업들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영업적인 부분에서 각각의 계열사들끼리 서로 보완하고 상호 좀 도와주면서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금융 부분도 그렇고요. 서로 간에 좀 콜라보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특히 한국 조선소하고 경쟁을 할 적에 영업 부분에서 좀 많은 지원을 받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재미난 것은요, 자막 보시죠. 이 두 개 조선소 모두 대주주가 싱가포르 정부입니다. 말로는 49%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9%면은 실질적으로 주인이 정부입니다. 주인이 정부이다 보니까 아주 유리한 부분이, 요즘처럼 경기 안 좋고 자금의 흐름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경우 정부 자금을 지원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생콥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조선소하고 좀 틀린 부분이 되겠지요. 자, 이제 싱가포르 조선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부분 저 정말 할 말 많은데 얼마만큼 좀 제가 정리를 잘해서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각 파트별로 제가 좀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계획은 표를 만들어서 첨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표를 첨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막으로 하나씩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저 얼굴 드러내놓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지금은 좀 편안합니다. 얼굴 드러내고 카메라 앞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말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좀 편하다 보니까
표로 올리는 것보다는 자막으로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자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입니다. 설계는 한국 조선소도 그렇고 싱가포르 조선소도 이 기본 설계 부분에 대한 인원 육성이나 그 부분 투자가 처음부터 원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을 했느냐면은, 영업 단계에서 기본 설계를 전문화하는 회사와 컨소시엄을 맺기도 하고요. 제가 위키디피아 쪽 자료를 접하기로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설계 회사를 매입하는 쪽으로 한 4, 5년 전부터 꾸준히 그쪽으로 시도를 해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해서 흔히 한 말로 자회사식으로 영입을 많이 시도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때론 어느 부분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제가 이 장단점, 조선소 장단점 부분은 제가 이 파트별로 정리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할 텐데, 설계 부분만 따로 이 장단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 설계, 그리고 생산 설계, 그리고 다음이 현장이죠.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 설계로 넘어가고 생산 설계에서 현장까지 넘어가는 데 대한 시간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 말은 각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그리고 현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설계에서 싱가포르 조선소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이면서 문제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기자재 부분. 기자재 부분은요,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할까요? 제가 동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기자재를 언급합니다. 조선소를 비교할 적에도 그렇고, 그 앞전 동영상, 한국 조선소가 적자를 내게 된 원인 분석을 하는 코너에서도 기자재를 언급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기자재를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 왜 기자재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느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재가 국산화가 되지 않다면은, 먼저 기자재가 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소에서 배가 되었든 해양 프로젝트가 되었든 건조를 할 적에 건조 과정에서 설치되는 배관이나 밸브, 기계, 펌프 이런 장비들은 조선소에서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것을 사오는 거죠. 그게 기자재입니다. 그렇게 밸브나 기계, 그리고는 펌프 이런 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 삼성, 대우 모두 다 거제도 또는 울산, 경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업체들이 경남 지역에 공장을 두고 각 조선소로 납품을 한다 그러면 한두 시간 안에 다 납품이 되죠. 더더군다나 기자재가 국산화를 다 완료시키고 인증이 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됐다는 전제가 되면은 조선소 입장에서는 기자재를 사오는 데 대한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오는 거하고 한두 시간 떨어진 국내 회사에서 사오는 거 가격 틀리죠.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의 밸브를 사와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 과정에서 실수로 한 5개를 깨먹었다 쳤을 때 긴급으로 밸브 5개를 추가로 발주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 소재에 있는 밸브라 그러면은 심하면 몇 달 걸립니다. 그게 결국에는 조선소의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쓰는 표현으로 산업 생태계 안정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더더욱 나가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같이 먹고 사는 그런 생태계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재를 자꾸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어떠느냐? 요게 싱가포르는 기자재가 국산화가 없습니다. 나라도 솔직히 부산보다 좀 더 큰 서울 크기보다 조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이 섬나라에 파이프 공장 만들고 밸브 공장 만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자재는 한국이나 유럽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 부분은 한국과 분명히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그 기자재 부분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 이 수입해오는 시간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싱가포르 조선소가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품질. 품질하고 공정은 같이 얘기할게요. 얘기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한숨부터 좀 쉬겠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얘기한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 갑자기 품질 공정 얘기하면서 프로젝트를 얘기하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구조 용접에서는 제가 한국 사람 저 혼자고요. 뭐 다른 파트에서도 한국에서 오신 감독님들이 한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또 한국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기도 한국 사람들끼리 나누는 기회가 좀 많죠. 만나서 얘기를 할 적에 품질이나 공정 얘기할 적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미치겠다 입니다. 품질 공정은 한국 조선소와 비교하면은 비교가 됩니다.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한국의 품질 기준으로 따졌을 적에 심하면 50% 얘기합니다. 공정도 한 50%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딱 그걸로 제가 그냥 마무리할게요. 뭐 더 길게 얘기하면은 한숨 더 나오고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또 괜히 또 얼굴 빨개지면서 얼굴이 얘기가 딴 데로 흐를 수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계, 기자재, 품질 공정을 다 얘기를 했네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 한국 조선소에 비교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점 찾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좀 더 객관적으로 제가 느낀 감정을 좀 최대한 넣지 않고 냉정하게 장점과 단점을 좀 분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 같이 근무하는 한국 감독님들이 있으니 이 감독님들한테 자문들을 구했어요. 감독님,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이 뭔지 좀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재미난 것은 있답니까? 이 장점과 단점이 다 똑같아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제가 생각하는 거나 지금 다르게 같이 근무하시는 한국 감독님들, 한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싱가포르 조선소의 장단점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장점으로는 인건비가 쌉니다. 자, 이거는 조선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다른 부분을 떠나서요. 지금 조선소 안에 있는 핵심 포지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자뿐만 아니라 조선소 관리 인원들도 모두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이쪽으로 싱가포르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쌉니다. 현장 작업자 같은 경우 이거 단점인데 단점은 제가 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장점만 얘기해야지 자꾸 이야기가 다른 데로 세면 안 되니까. 장점은 인건비가 쌉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 비해서. 그래서 입찰 과정에서 한국보다 더 낮은 가격을 써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무 시간에 대한 통제가 없습니다. 작업자가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최대 몇 시간이라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으로 통제를 해놨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길로 접어든다라는 판단하에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일을 할 거면은 고용을 한 사람 더 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워라밸을 조금 낮춰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정립을 시켰다고 하면은 싱가포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사람 모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통제, 주 52시간 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통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주면서 많은 시간을 일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조선소 입장에서는 사람을 한 명 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쓰고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일을 평일 9시까지 시켜도 되고 10시까지 시켜도 되고 토요일, 일요일 일 다 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업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한 푼을 더 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가 당연히 없지요. 그게 장점입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장점입니다. 여기 또 단점이기도 한데 이 단점은 제가 단점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소에 비교를 했을 적에 장점이 현장 관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무시간 통제나 그리고 근무시간에 일 안 하고 게으름 피는 거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현장 관리가 철저하다는 반증이 무엇이냐면은 한국조선소에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자재가 현장에서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쓰레기통에 가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소모성 자재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느슨합니다. 일하는 사람, 그래도 소모성 자재 쓰는데 스트레스 안 준다는 그런 개념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레기통을 봐도 소모성 자재 남아서 쓰레기통에 있거나 현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한국조선소와 원가 경쟁력에서는 분명히 싱가포르 조선소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요걸로 장점 얘기하고요. 단점. 한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단점. 이 한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한 가지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소에서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단점은 바로 인건비가 싸다는 겁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싼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점에서도 인건비가 싼 게 단점입니다. 왜냐? 얼굴 색깔 틀리고 그리고 피부 색깔 틀리고 머리 색깔 틀리다고 해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왔던 인도에서 왔던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요. 싱가포르 일을 하면서 옷도 사 입어야 되고요. 생활하는 데들은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포기하고 오로지 일만 합니다. 왜냐? 현장 작업자 기준으로 보통 평균 급여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이 다 자기가 가져가느냐고 하면은 아닙니다. 작업복, 일하는 데 쓰는 작업복 수령 받아가지고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안전화 받아가지고 공제합니다. 기숙사에 생활하니까 기숙사비 공제하고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죠. 공제합니다. 평균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많이 받는 사람 한 70만 원, 80만 원 됩니다. 평균으로 한 5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은 얼마 남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좀 가까이 지내는 반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반장이 처음 싱가포르 와서 6개월 동안은 집에 한 푼도 보내지를 못했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능률 떨어지고요. 품질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공정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 와서 일을 하는데 무슨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올직에 계약이 보통 4년 계약하고 옵니다. 4년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돌아갑니다. 연장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이유가 임금이 올라가니까요. 이 사람 보내고 또 새로 받으면은 임금 처음부터 다시니까. 그 이유가 조선소에서 고기량자를 보유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한국 조선소보다. 고기량자가 낮으니까 품질이 낮아지겠죠. 고기량자가 없으니까는 적으니까는 공정이 빨리 진행이 안 되겠죠. 현장의 일이 제대로 안 굴러가겠죠. 그게 단점입니다. 한 가지의 단점이 좀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로 조선소, 싱가포르 조선소 발전에 상당한 저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생각이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의견을 같이 공유를 했던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다른 한국 감독님도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 싱가포르 존소가 한국 존소와 비교를 해서 경쟁을 해서 영업에서 이긴 이유, 배경, 그리고 그 과정, 이런 부분, 지금 오늘 제가 한 얘기 이외의 과정들은 댓글이나 반응을 보고 제가 추후 따로 영상 하나 더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겠다라고 약속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진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은 제가 다음 영상 주제로 한국 존소의 나아갈 방향, 미래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영상 3개짜리로 잠깐 이 영상 다음으로는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댓글에 올리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수리조선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해서 그 주제로 제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것을 구걸하겠습니다. 저도 이 보시는 분들의 좀 응원이 있어야지 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